긴밀감, 열정, 책임감. 자녀들에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너희가 정말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된 성관계를 하면 너희에게 가장 행복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벌써 시즌2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성교육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놓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고, 이 책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감TV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은 2020년 국민일보 올해의 책 탑5 안에 들기도 했던 책인데요. 이 시간 책의 저자이신 김경아 작가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신감TV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시청자들은 작가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 사역자인 남편과 또 세 딸이 있고요. 큰딸이 결혼을 해서 제가 사위도 있습니다. 네, 장모입니다. 네, 저는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촉 강사로 활동하고 진로와 소명연구소 성교육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은 책이 3권이 출간이 됐는데요.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지난 2월에 청소년 버전의 성교육 책인 청소년이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3권을 출판했습니다. 네,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서 너무 좋아서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문의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봤잖아요. 제가 책을 읽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가, 성이라는 거, 성교육이라는 게 단지 관계가 아닌,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사람의 정말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부분에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적으로 성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많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성경적 성교육, 성경적 자녀교육, 성경적 무엇 하고 이제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의 내용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 다른 분들은 너의 강의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사실 그래서 이 성경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성에 관한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책이 이제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로 나왔고요. 청소년 버전의 책을 내달라고 이제 출판사가 부탁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이 3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3가지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몸을 지으셨는지, 그러니까 내 몸이 되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과 삶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삶을 사는 거가 이 성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네. 이 성이라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 한자를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마음 신변에 날 생자가 들어있는 게 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은 마음과 몸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상대방의 마음도 있고, 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몸도 있어요.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성교육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살까,
이게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관계,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넓은 범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교육이 그냥 그 성관계 하나에만 딱 몰입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가 이제 부모님이나 많은 사역자들이나 너무 고민이신 거죠. 근데 이제 한 발 떨어져 나와서 성을 넓게 보면 사실은 성은 인간 전반에 관한 얘기를 다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마음도 알아야 되고 몸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의사소통의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공부를 네네. 하셨겠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책에도 써있지만 성교육은 인성교육이다. 생활교육이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3가지로 청소년 책을 썼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한 게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자였어요. 근데 사실 나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게 성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굉장히 상관이 많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존재의 이 아름다움을 긍정하면요. 사실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과 나를 이용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나에게 어떤 호의를 가진 것처럼 다가오는 상대방을 그냥 어떤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 저는 그게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 거죠.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요, 나는 벌레다, 나는 먼지와도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게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나는 너무 특별해 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2가지, 나에 대한 바른 인식. 내가 벌레요 먼지와 같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성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으나 이 믿음과 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작가님 이 부분이, 이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것만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분별할 수 있죠. 정말 나한테 호의적인가 아닌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용하는 건가.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나쁜 어른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이용하는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지만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 정말 충만한 자기 만족의 경험이 있을 때 사실은 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게 인생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둘째로 타인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존중은 사랑과는 좀 달라요.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도 사실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몸을 배척하지 않고 나와 다른 피부색도 배척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로 얘기한 게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존중과 사랑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존중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인정해줘야 된다. 네. 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저는 존중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성이란 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교육이고 인성 교육이고 또 성품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은요, 아까 계속 말했던 뭐 성관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더 떠나서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떤 거지라고 고민하게 던져주는 것이 성교육입니다. 야, 이건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정말 아이들한테 잘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내가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아니, 성은요 그냥 일상의 얘기라니까요. 나와 다른 타인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다 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뭐 꺼려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강권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그렇게 큰 틀 안에서 이제 성을 본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런 육체적인 거에도 궁금해하고, 또 요즘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면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연애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런 신체적인 변화와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궁금하고 부모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실제적인 고민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지금 아주 거대 담론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 한 남자아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고요. 2명의 여자아이가 그 남자아이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쑥덕거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여자아이들은 그 남자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 쟤 변태인가 봐. 어머, 쟤 우리 쳐다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의 사춘기, 남자아이의 이제 이 남자아이가 아마 음경이 발기가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발기된 게 겉으로 좀 표시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제 변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나서서 이 여자아이들한테는, 야, 제가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야. 사춘기 남자아이 때는 몸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잘할 때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너희를 쳐다보면서 뭐 변태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남자아이에게는 자기 허리에 두르고 있던 체육복 웃돌이 이거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딱 놔줬대요. 이런 행동을 한 그 여자아이가 제 막내딸이에요. 오, 되게 멋있다. 이제 집에 와서 저한테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아, 사춘기 남자아이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무슨 야한 생각을 하거나 여자를 쳐다보거나 그래서 발기가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라는 과정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라고 제가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때 이렇게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저희 딸이 2가지를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정보, 2번째가 뭘까요? 타인을 향한 배려심. 이 양쪽을 아울렀잖아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 2가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 핵심적인 주제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절반만 사실이거나 아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거나 하는 정보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제 하나의 과제고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심,
이런 게 있어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강의 중에는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자기가 되게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올바른 정보와 배려로 모두가 괜찮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도 이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 자체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그 핵심에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냐면 의미 있는 타자랑 연결되고 싶은 욕구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이 욕구.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잖아요.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핵심적인 욕구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구잖아요, 욕구. 모든 욕구에는 다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뭐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 뭐 수면욕, 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하면 탈이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때와 장소에 맞게 자기의 욕구를 지혜롭게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게 이제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자기 욕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표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된다. 한 가지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몸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몸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조금 더 친해지니까 악수도 하고요. 조금 더 친해지면 팔짱을 끼거나 안아주거나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이제 성관계라는 건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법의 가장 은밀하고도 친밀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은밀하고도 친밀한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가 숙제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겪으신 일이에요.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맛봤고 그리고 정서적인 친밀감도 누리고 또 생명을 잉태하기도 했어요. 이게 성관계의 이제 장점들이죠. 근데 인간은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삶의 영역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 이렇게 타락한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은 선색후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선색후사? 네. 사자성어? 선색후사? 뭘까요? 제가 이 9월 내내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4주 동안 성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셨어요. 4주나 저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오, 너무 땡큐 베리 매치죠. 선색후사를 중학생도 알더라고요. 선색, 먼저 섹스를 하고 후에 사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관계예요. 이걸 중학생들도 알고 있고 누군가와 사귄다 그러면 잤냐? 이게 이제 서로 물어보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성관계를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때를 찾을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고민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관계는요, 잘 다루어야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성관계라는 검을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준비 없이 다루었다가 몸과 마음이 다치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주변에서 봐요. 이제 한 청년 커플이 이제 저에게 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잘 사귀었고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랬냐면 동의하에 사랑해서 성관계를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관계를 한 이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커플이 그랬어요. 자, 성관계를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만날 때도 성관계를 요구를 하고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저 상대방이 나랑 성관계하고 싶어서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좋은 청년들이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이 때와 또 그거를 잘 분별해서 좋은 때에 했었으면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도 갈 수 있었을 좋은 커플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 사회에서는, 생활에서는. 자,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스턴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사랑의 삼각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뭐가 진정한 사랑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3가지를 다는 모르겠지만 책임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크리스천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책임. 네네. 맞아요. 그 책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헌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남녀의 성관계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2개는 뭘까요? 하나가 친밀감이에요. 사랑에서 중요한 건 친해야 한다는 거죠. 친해야 한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열정, 사랑에 빠지는 거, 첫눈에 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심리학자의 얘기인데요. 이 3개가 균형을 잘 잡아가야 성숙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그 심리학자의 얘기인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 때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가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죠. 책임감이 없으면 누군가가 죽기도 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녀가 이제 클럽에서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다음 씬이 어디로 가요? 호텔방. 격정적으로 이제 2 사람이 이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쿨하게 헤어져요. 되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냥 2 사람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려요. 아이들이 이런 걸 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만 있는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열정만 있는 사랑. 물론 이제 이 열정이 없으면 사실 연애나 결혼처럼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친밀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친한 거, 좋아하는 거. 목사님은 어떤 사람과 친하세요? 내가 친하다라고 했을 때. 뭐 나랑 맞아야 되겠죠? 어떤 게 맞아야 되는 거죠? 뭐 성격도 맞아야 되고 취미도 맞아야 되고 생각도 맞아야 되고. 네. 말도 통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그렇죠? 사실 제가 나 스스로도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그거 딱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친한 사람은 그거를 안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친한 사람, 우리 이제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이런 데서 친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잖아요. 그런 모임에서. 그래서 이런 친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향할 열정이 생겨가지고 서로에 대해 헌신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의 완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탕은 결혼 관계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이 성관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니까요. 네네네. 가르쳐줘야 되겠네, 아이들한테.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요 3가지. 친밀감, 열정, 책임감. 자녀들에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누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죠. 요즘은 너무 안 사귀어서 문제고 결혼 안 해서 문제잖아요. 누군가 좋아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모로서는 반가운 일이거든요. 근데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안 하는 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제 첫째 딸 결혼하고 막내도 이제 대학까지 갔고 다 성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할까 봐 걱정인데요. 네. 여튼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너희가 정말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된 성관계를 하면 너희에게 가장 행복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